지금 오늘 다룰 주제는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진 분들의 자살 위협에 대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사람이 너 때문에 네가 나한테 했던 어떤 말 때문에 내가 너무 불행한 거고, 그래서 나는 참을 수가 없으니까 너 때문에 죽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또는 네가 날 떠나려고 해? 그럼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살 시도를 할지 모른다라는 위협을 상대한테 가하는 거죠. 이게 서로 친밀했던 사이에서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살 시도도 많이 하시고요. 근데 실제 죽을 정도로까지는 잘 안 하시고, 내가 이런 시도들을 했다라는 걸, 그러니까 그런 식이죠. 팔목을 긋고 피가 나고 피를 붕대로 감고, 그리고 병원에 찾아가고, 그 정도의, 그래서 상대가 내가 이런 시도를 했다는 걸 아는 정도까지는 좀 자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무섭거든요. 죄책감도 들고 일단 무섭죠. 그래서 상대가 직감적으로 이게 과하다, 왜곡됐다 이런 느낌이 들어도 그냥 들어주고 져주고 이런 경우들이 있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들어주고 져주면서 마음에 뭔가 쌓이겠죠. 좀 억울하고 나도 화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게 쌓일 거예요. 자, 책의 한 부분을 좀 같이 나눠볼게요. 자,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은 때로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불행이 당신 탓이며 자기가 목숨을 끊으면 당신 책임이라고 믿게 만들려고 한다. 자, 이때 해서는 안 될 일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싸우지 말라. 그런 말을 들으면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 협박을 들으면 화가 나거든요. 뭔가 무섭기도 하면서 동시에 화가 나거든요. 당신이 정말로 화가 났고 그 화를 쏟아내고 싶더라도 경계선 성격장애에 있는 사람이 진심으로 죽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쟁하지 마라. 이런 성격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 안에 있는 이렇게 부딪히는 여러 감정들을 타인을 옆에다 세워놓고 쏟아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거든요. 무의식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만히 있을 때 평안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꼬투리가 있으면 내가 말의 어떤 부분을 잡고 거기에다 화나 감정을 쏟아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왜곡이 생기는 거거든요. 상대의 말은 이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한테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뭔가 이럴 테면 도와주려고 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 말 속에 어떤 단어 하나 아니면 어떤 뉘앙스 하나를 붙잡고 이 화를,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이제 화를 쏟아내는 이런 특징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싸우려고, 내 말 뜻은 그게 아니잖아 라고 싸우려고 들면 이게 계속 힘겨루기처럼 되고, 그 안에 있는 걸 쏟아내는 빌미를 또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비난하지 말라인데요. 자, 여기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경계선 성격장애인 사람에게 맞서서 그가 당신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있다고 비난하지 말라. 이건 역시 힘겨루기로 변할 수 있다. 자기 내면을 조금 관찰하고 있는 분들은 상대가 이렇게 자기가 피해자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조종당한다는 걸 느끼거든요. 뭔가 교묘하게 조종당한다는 이런 느낌이 있고, 자살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더 강하게 조종당하는 느낌이 있죠. 내가 죽어버리면 네 마음이 속이 편해? 막 이런 식의. 그럼 내가 진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에, 그럼 네가 나를 지금 또 조종하고 있잖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너 쪽으로 힘이 쏠리는 거잖아. 네가 네 뜻대로 하려고 지금 나를 비난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역시 역으로, 물론 그 억울함을 좀 상대한테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 또한 힘겨루기로 되고, 상대는 그걸 또 꼬투리 잡아서 또 상대방을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등장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협박에 굴하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이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당신이 경계선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그에게 져주는 일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 당신은 그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의 위협에 져주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성난 상태일 거고, 그가 언제든지 자해할 위험도 여전히 남아있고, 근본적인 문제들은 전혀 다뤄지지 않는다. 경계선 성격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 식으로 제가 느끼는 감정들은 이런 감정들이에요. 분명히 상대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할 마음이 없었고, 상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제 나름에는 성의껏 어떤 이야기나 행동을 했는데,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죠. 상대한테 이렇게 내가 진심으로 느끼는 걸 잘 설명하면 상대도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제 느낌을, 제가 또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를 이렇게
조곤조곤 차분차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보통의 사람의 경우에는 네가 그랬냐라고 공감을 하면서 제 마음도 좀 알아주거든요. 근데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나 경계선 성격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공감이 잘 안 되세요. 공감을 하기보다는 결국은 자기가 피해를 입었고, 본인이 피해를 입었고, 내가 그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너 때문에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를 계속 반복하시기 때문에 이 대화가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랬냐,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지 끝나요. 내가 잘못한 게 없고, 없고, 오히려 이 사람이 왜곡하거나 과장해서 억울한 상황인데도, 그랬냐,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끝나기 때문에, 이 힘겨루기와 이 비난과 이 험한 말들이 끝나기 때문에, 자기 주변 사람이 이런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는 결국은 내가 져주는 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져주지 말고 경계를 잘 설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살 위협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너무 놀랍고 무서워서 그냥 복종하는 상태로, 순종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이게 하나의 관계 패턴이 돼서 경계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계속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자기 내면에 막 여러 감정이 충돌할 때는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게 되고, 자기가 피해자이면서 자살할지도 모른다라는 암시를 자꾸 주게 되고, 같이 관계하시는 분들은 쩔쩔매면서 져주고 승복하는, 그리고 거기에 그냥 이렇게 하인처럼 끌려가는 이런 관계 맺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경계선이나 자기애성 장애가 있으실 경우에 너무 괴롭거든요.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방법을 좀 알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이렇게 져주거나 승복해서 관계를 그냥 좋게 하려는 방식으로 살아온 분이라면 본인 스스로도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5분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꽤 많이 가고 있네요. 해야 할 일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경계선 성격장애인 사람에 대한 지지와 걱정을 표현하면서도 당신의 개인적 경계는 굳게 유지해야 한다. 자기 마음을 잘 보고 있다가 이분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침해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관찰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행동적인 침해든 정서적인 침해든 나는 평상시처럼 상대를 배려하고 편안하게 행동하고 있는데 이분이 또 어떻게 보면 자기 내면에 부딪히는 여러 감정들을 저한테 투사하는 거겠죠. 이런 게 일어나서 나의 경계를 침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 경계를 내가 잘 지키려고 조심하고 유지하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 경계를 지킨다는 말이 조금 모호하긴 한데요. 휘말려 들어가고 상대한테 이렇게 순응하고 져주고 이렇게 끌려다니고 하는 걸 어느 순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상대방한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 관계가 좋을 때 당신이 이렇게 어떤 특정 선을 넘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는 난 당신을 존중하고 싶고 배려하고 싶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당신이랑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 자, 이런 상황에선 더 이상 당신과 얘기하고 싶진 않아. 당신이 이 상태가 좀 벗어나졌을 때 그때 얘기할게. 자, 이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자살 위협을 하는 분에게 이제 뭐라고 말하면서 경계를 지키려고 하는지 그 예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애인과 헤어지는 상황인가 봐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날 떠나면 죽어버릴 거야. 그럼 이때 어떤 식으로 경계를 지키는지를 먼저 보시죠. 자, 당신에게 잔인하게 구느라고 떠나는 게 아니야. 당신을 아프게 하는 데 대해선 정말 미안해. 당신의 앞날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래. 하지만 그 미래에 내 자리는 없어. 설사 당신 곁에 머문다 하더라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할 거야. 무엇보다도 당신의 삶은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큰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해. 그리고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도 우리의 관계가 당신이 죽을까봐 내가 머무르고 당신은 내가 나 없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머무르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거야. 그건 건강치 못한 일이니까. 난 당신을 좋아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살기를 바라고 나 없이도 당신 스스로의 행복과 삶의 가치를 찾기를 바래. 여기서 하고 있는 행위가 뭐냐면요. 삶과 죽음의 선택을 행위의 주체인 그한테 되돌려주는 동시에 내가 너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네가 죽음 대신에 삶을 선택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는 것을
확고하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나는 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행위의 주체는 너가 되는 거고, 그 행위의 주체에 나는 네가 건강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그 선택에 나를 내가 더 이상 휘말려 들어가지는 않을 거야 라고 명백하게 경계를 유지하는 거겠죠. 이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고, 집단 상담에서나 개인 상담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 상대의 비율을 맞추려고 쩔쩔매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막 이렇게 상대를 기분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요. 집단 같은 경우에는 힘이 그쪽으로 이렇게 쏠려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게 경계선 성격장애라는 걸 잘 몰랐어요. 또 자기애성 성격장애도 비슷하게 힘이 자꾸 그쪽으로 쏠리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답답해지거든요.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쉽지 않은 내면의 불안정함을 다스리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놓고 이제 그 감정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책에서 잡았다, 내가 술래야 이렇게 책 제목을 다른 것도 내 안에 있는 그 부딪히고 있는 감정들을 이제 너한테 이렇게 전가시킨다라는 이런 그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본인 스스로도 쉽지 않고 이 장성격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도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안에 이 불안정한 감정을 지니고 살면.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도 그 감정을 받아내고 같이 견뎌주고 결국 쩔쩔매고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둘 다 힘들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우리의 관점은 도와주는 거예요. 경계를 잘 지키면서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이분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거. 저도 습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경계선이나 자기애성일 경우에 이걸 가족으로서, 사랑하는 연인으로서 내가 잘 습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떠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같이 지낼 수 있는 현명한 방법들을, 지혜를 찾아내서 내 생활 속에 잘 녹이고 대처하는 거겠죠.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조금씩 그분이 좋아지는데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찍다 보니까 한 15분짜리 영상이 됐네요. 그래도 첫날 치고는 되게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이 들고, 매일 아침 오전 5시에 이렇게 여러분과 대화하듯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